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원래 지원은 6,651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중간에 전염병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수년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5,199명이 실기인데요. 그 중에서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4명. 여기서 이제 평면 조형이 각각 입체 조형이 이제 대상에서 못 나오고 금상에 1점, 은상 1점, 동상 1점에 입체 조형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상 6명, 그 다음에 특선이 88명, 입선이 354명, 총 합계가 455명이 실제 특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8% 정도가 특상입니다. 조형실기대 문제는 보존해야 문제가 한 사람의 타인의 도움 없이 한 사람이 타인의 도움 없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수행하는 상황을 아래 조건에 부합되게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무중력 공간에서 샤워하는 상황을 아래 조건에 부합되게 표현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입체 조형은 무중력 공간에서 주어진 시계가 해체되는 모습을 표현하시오. 문제 두 개가 우연하게도 무중력이라는 상황을 설정했죠. 그래서 무중력이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문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아이스 버킷이라고 하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가지고 있죠. 유명 인사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디자인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사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국민대학교 조형실기대회가 15회를 맞이했습니다. 거의 청소년기를 거쳐가고 있는데요. 요즘 15살이면 충분히 이제 어떤 사춘기를 겪는 나이라고 하는데 그런 탓인지 이번 조형실기대회에서도 사춘기의 열병을 앓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에 갑작스럽게 이제 발생한 홍역 때문에 뜻하지 않게도 홍역을 치렀는데요. 다행히 잘 넘겨서 약간의 결함이 생기긴 했지만은 8월달에 무사히 끝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형실기대회는 그 입시 미술을 벗어나서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시된 문제도 그 의도를 강의 분석을 해보면 평면에서는 주어진 주제의 해석 능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특장적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점검하려는 의도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었고요. 특히 평면 조형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이를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었고요. 평면 조형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무중력이라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을 보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에서 평면 조형에서 보면 약간의 실제적인 어떤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적 능력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존 입시 미술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 결과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은 힘들어했고 또 어려웠던 분들이 좀 보였던 것이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당선작들 중에서는 아주 남다르고 또 아주 엉뚱한 생각으로 기발한 발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한 분들이 보였었습니다. 입체 조형 분야에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지원자 수가 조금은 줄었지만 나름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준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고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행간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분해했을 때 각기 다른 조형적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한밤중에 드라이버를 찾아가지고 시계를 분해를 했었습니다. 분해를 해서 다 분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분해해주면 그 다음은 이제 그리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까지 상상력을 풀어헤치는 사람들은 좀 드물었다고 봅니다. 그냥 주어진 그림이나 사진에 머물렀던 수준이 조금 아쉬웠던. 그래서 그런 입체조형에서는 아직 그러면서도 입체조형에서 보면은 옛날에 우리 평면조형에서 보였던 불필요한 보조적인 선이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아예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배경을 칠하지 말라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없는데 입체조형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공부하는 장소로 돌아가서는 국민대학교에서는 아주 어떤 그 배경의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고단수의 수법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보조적인 선이나 주제와 상관없는 요소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입시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그러한 요소들을 자꾸만 써서 그런 것들이 단선이 되게 되면 자꾸만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면은 사실 디자인 교육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센셜한 문제들을 놓치고 그냥 장식적이고 보조적이고 패턴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이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만 배우기 때문에 아주 나쁜 버릇이 됩니다. 그런 버릇이 대학교에 와서 실제적으로 디자인 교육을 받다 보면 그 버릇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4년 동안 힘들어지죠.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불필요한 요소들을 절대로 쓰지 말아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상을 받은 작품들을 조금씩 좀 평가를 해보면요. 그 대상 받은 작품 넘버는 지금 0001로 이제 번호가 되게 1번이라고 봅시다. 지금 아마 우리가 심사 끝나고 나면 밑에 우리 조영관에 가보시면 그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받은 작품 1번은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거의 만장일치의 어떤 전혀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합의를 했던 작품.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의 신선함 뿐만 아니라 전달력에 있어서도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 명료한 방법으로 이지 않았나. 일상생활에서 그 피서용품으로 상품으로 개발을 해도 어느 정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어떤 기구에 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력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됐고 특히 그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 어떤 희열감과 만족감, 다시 말하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가지고 있는 의도, 어떤 그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사회봉사 내지는 어떤 자선사업과 같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봉사에 대한 어떤 희열감과 만족감을 어떻게 잘 표현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인상에 대한 표현이 압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워낙에 이 작품 자체가 디자인이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모자를 쓰고 있는 형태고 인상만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굉장히 지루해지고 단순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린 학생은 아주 절묘하게 손잡이를 빨간색으로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화면의 전체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른 어떤 화면에서 보여지는 지루함을 바로 그런 어떤 빨간색이라고 하는 손잡이가 아무것도 아닌 요소인데 그게 전체 화면에 긴장감을 살짝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나름 좋은 작품이었다 생각해서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상을 받은 작품 2는 대상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 기구를 디자인한 것이 마치 기성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것 같은 아주 세련되고 멋진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스버킷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 자체가 보편적 인류애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생명 존중과 또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기구가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어떤 기구의 어떤 표현도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의도하는 보편적 인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죠. 반면에 기구의 어떤 워낙에 이제 어떤 기성 디자이너가 마치 디자인한 것 같은 세련됨이 있었던 반면에 거기에 어떤 그 기구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또는 작동 원리의 이런 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은상 작품으로 작품 3번인데요. 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문제들 중에서 무중력 상태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중력이라는 상황을 아주 재밌고 기발한 상황으로 연출을 했어요. 은상에. 특히 이제 다양한 물줄기에 대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양한 물줄기의 디자인을 했는데 그 물줄기의 디자인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미켈란젤로가 어떤 그 수경 시설들, 조경 시설들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했던 스케치가 좀 남아있는데 여러 스케치 중에 그 조경 시설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경 시설을 디자인했죠. 단순한 조경 시설을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물의 흐름을 어떻게 조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면은 물을 재밌게 디자인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스케치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어떤 스케치를 보는 듯한 즐거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다음 작품 이제 4번하고 6번은 이제 무중력의 상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디자인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선정되는 작품들은 표현력은 기본이지만 높은 수준의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해석해서 그걸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두 번째 치고 그냥 복잡하고 재밌고 또는 예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높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받은 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단순한 것도 대상을 받을 수가 있어 할 정도의 어떤 단순함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의 아우라가 있으면 충분히 힘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6번은 조금 디자인 자체가 과하게 진행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작품 5번, 7번, 8번, 9번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에서도 표현력도 우수한 작품이었다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런 작품들은 기구 디자인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성이 조금은 결여될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체 조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원자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시된 문제에 분해하다가 만 시계는 그 이상의 상상력을 우리가 자극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접근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분해하면서 나왔던 그 어떤 시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부품들이 갖고 있는 조형들이, 다시 말하면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많습니다. 흔리박기로부터 태엽 내지는 뭐 전지 또는 판 등등 뭐 시계침, 분침 등등 숫자, 물론 숫자는 못 쓰지만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들을 조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실내 디자인과에서 입체 조형이나 또는 공간 조형을 가르치다 보면 서로 상이한 요소들끼리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작업들이 만만한 작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어우러졌고요. 그래서 이제 금상에 선정된 작품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안정된 느낌, 무난한 느낌, 튀지 않고 아주 이렇게 무난한 느낌, 안정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조형의 형태와 공간의 어떤 밀도 조절도 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배치 방법도 중앙에 배치하지 않고 슬쩍 이제 이쪽으로 좀 몰아서 앞쪽으로 여백을 좀 남겨주는 그런 솜씨도. 대신에 이제 그 선정된 작품 3개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금상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2개, 3개는 이제 은상, 동상에 선정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은 서로가 굉장히 상이한 작품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요소를 직접적이고 또 형태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두 번째 거는 사실을 굉장히 단순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오셔서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실적 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사실적 묘사를 단순한 어떤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훈련들을 풀어낼 수 있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치 미래의 대학생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상반된 그 조형적 느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작품이 한쪽은 지나치게 좀 사실적 묘사였고 세 번째 작품은 또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결국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측면들을 중도에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성격. 그것도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과하면은 모자라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자기 자신의 어떤 감각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유심히 공부하면서 해보시면 뭔가 좀 과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모자란 듯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혼자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길러야 훌륭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체조형에서 아직까지 막 지나치게 불필요한 요소들 다행히 이번 주제에서는 태엽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태엽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 시계까지 상상을 보면 왜냐면 뜯어지지 않은 시계를 상상을 하는 그런 주제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시계라고 하는 태엽이라는 소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엽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를 얇게 해가지고 주르륵 당기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지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불필요한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 주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엽을 어느 정도 이렇게 태엽같이 동그란 그런 요소들을 쓰는 넘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과하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불필요하게 바닥에다가 막 장식을 하고 주제와 상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막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그런 작품들 중에 보면은 또 좋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입시 미술에서 나쁜 버릇은 그대로 쓰지 말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논문을 머금고 이를 물고 제가 치겠습니다. 한편은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형실기 대회에서 이제 입시 미술과 디자인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우리는 진보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이제 현실적인 문제 한계에 다다르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변화해서 험난한 고갯길을 넘어간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록이 피어나는 화창한 봄에 열리는 조형실기 대회가 뜻밖의 변수로 연기되어서 여름에 개최되었지만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훌륭한 조형실기 대회가